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원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을 찾습니다. 살균제, 살충제, 뒷면 라벨에 성분이 잔뜩 적힌 옆면 살포제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은 더 깨끗해 보이고 줄기도 잘 버팁니다. 뭔가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다음 시즌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때로는 더 나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병을 삽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질병과 싸우기 위해 식물에 무언가를 뿌릴 때마다 당신은 식물이 스스로 하도록 설계된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신의 뒷마당에서 자라는 모든 토마토, 고추, 오이 안에는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스템 말이죠.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구축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잎의 첫 번째 반점이 나타나기도 전에 곰팡이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늦추고 박테리아에 저항하며 다가올 위협에 대비해 세포 스스로 더 강력한 벽을 쌓도록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 정원에서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식물이 이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깨어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구급함 안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1년치를 준비하는데 1달러도 들지 않습니다. 1899년부터 약국 선반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물 한 통에 녹이면 40달러짜리 상업용 식물 보호제가 그 핵심에서 모방하려고 설계된 바로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를 기억해 두세요. 1달러짜리 병, 물 한 통,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정원입니다. 식물이 질병으로 고생했다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잎이 노랗게 변하고 말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면 이 말을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흙이 잘못되었거나 기후가 까다롭거나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달받은 모델이 식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가드닝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상업 농업은 한 가지 핵심 가정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바로 식물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투입물을 주고 적절한 화학 물질로 보호해야만 자라는 존재 말이죠. 당신은 능동적인 행위자입니다. 식물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그 논리 안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 비료를 사고, 식물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 살균제를 삽니다. 식물이 스스로 쫓아내지 못하는 곤충을 처리하기 위해 살충제를 삽니다. 모든 문제에는 제품이 있고 매 시즌 새로운 구매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식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화학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곰팡이 포자가 잎에 내려앉을 때 건강하고 활성화된 식물은 그저 가만히 감염되지 않습니다. 침입을 감지합니다. 이웃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자체적인 항균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세포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질병이 퍼지기도 전에 차단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식물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물이 이 일을 하도록 자극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약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도 테스트해보지 않은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은 거기 있습니다. 배선도 온전합니다. 하지만 경보기가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면 침묵 속에 머물 뿐이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예산이 없는 작은 뒷마당에서 수년간 먹거리를 기르며 발견한 사실은 식물을 위한 보호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비용, 뿌리는 물질, 그리고 정원을 관리해야 할 생산 문제가 아닌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대하는 방식 말이죠. 제 재배 방식을 바꾼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은 30년 넘게 동료 검토 학술지에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SAR라고 불리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가정 정원사가 들어본 적 없는 세 글자이지만 이번 시즌 당신이 읽게 될 그 어떤 것보다 식물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단어입니다. 1990년 존 라이얼스라는 식물 생물학자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진지한 과학자들이 식물 질병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토 식물, 당신이 뒷마당 텃밭에서 기를 법한 평범한 토마토를 연구하고 있었고, 식물의 한 부분이 병원균에 노출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병에 전혀 닿지 않은 세포들이 방어 화합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물 전체에 걸쳐 유전자 발현이 변화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IP들이 마치 이미 공격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스스로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 자신의 생물학적 기제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시스템적 획득 저항성, 즉 SAR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것, 식물이 세포에서 세포로, 잎에서 뿌리와 줄기로 위험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신호은 바로 살리실산이라는 분자입니다. 식물은 공격을 받으면 살리실산을 생산합니다. 그 분자는 신경계를 이동하는 메시지처럼 식물의 관다발계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달하는 곳마다 일련의 유전자, 과학자들은 이를 병의 관련 유전자로 부릅니다. 를 활성화하여 식물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항균 단백질이 생성되고 세포벽이 강화됩니다. 곰팡이 구조를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식물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가 퍼지기 전에 준비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SAR가 완전히 활성화되었을 때 토마토와 오이 식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측정했습니다. 질병 발생률이 활성화되지 않은 대조군 식물에 비해 50.17% 감소했습니다. 살충제도, 살균제도 아닌 식물 본연의 생물학적 기능이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나옵니다. 살리실산은 실험실에 갇혀 있는 희귀한 화합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널리 보급되었으며 저렴한 물질 중 하나의 핵심 성분입니다. 아스피린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 복용 후 몇 분 안에 몸속에서 다시 살리실산으로 전환되는 은식물이 면역 반응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계열의 분자입니다. 정원용품점에서 볼 수 있는 $40짜리 생물학적 식물 보호제들 말인가요? 유효 성분을 읽어보세요. 그중 상당수가 합성 살리실산 유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화학 작용입니다. 다만 기술처럼 느껴지도록 포장되고 브랜드화되고 가격이 매겨졌을 뿐입니다. 아스피린 한 알, 코팅되지 않은 평범한 종류 325mg, 1899년 이후 약국에서 변함없이 판매되어 온 것. N은 수갤런의 물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살리실산, 전구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녹여 식물에 뿌리면 정원에 외부 물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이미 읽을 줄 아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식물에게 말합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으니 준비해.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식물은 침묵 속에 기다리는 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식물이 됩니다. 이것은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가드닝 신화도 아닙니다. 럿거스 대학교에서 UC 데이비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동료 검토 연구를 통해 확인된 메커니즘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미 정립된 사실입니다. 다만 정립되지 않은 것, 우선순위에 밀려났던 것은 그 과학을 학술지 밖으로 끌어내어 뒷마당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손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가 여러 재배 시즌 동안 토마토, 고추, 오이, IP 채소 등에 실제로 적용해온 시스템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토양도 매년 개선해 나가는 중인 뒷마당에서 말이죠. 공식은 테이프에 적어 정원 창고 문 안쪽에 붙여둘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스피린 한 알, 코팅되지 않은 평범한 325mg짜리입니다.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한 알에 1센트도 안 합니다. 백알들이 범용통을 사면 훨씬 더 싸죠. 이것을 물 4리터에 녹입니다. 보통 표준 물뿌리가의 한 통 정도의 양입니다. 알약이 완전히 분해되어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30초 정도 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용액입니다. 준비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적용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즌의 시기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시즌 초반 모종을 막 옮겨 심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저는 2주에 한 번씩 식물 밑동에 이 용액을 줍니다. 매일도 아니고 매주도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입니다. 살리실산이 뿌리 시스템을 통해 흡수되어 관다발 조직으로 이동하고 안에서부터 식물의 방어 경로를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오기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이 방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잎이 무성해질 때 저는 옆면 살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철물점에서 몇 달러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수동 분무기에 같은 용액을 담아 사용합니다. 이른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낮에 열기가 오기 전에 액체가 흡수될 시간이 생깁니다. 잎의 양면을 모두 적셔줍니다. 곰팡이 포자가 침입 경로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잎이 뒷면이 중요합니다. 주요 재배 시즌 내내 10일에서 14일마다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식물은 가지과 식물들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가 가장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입니다. 견문의병 발생이 줄어들고 보통 아래쪽 잎에서 시작해 시즌 내내 위로 번지는 곰팡이, 확산에 더 잘 저항합니다. 습한 여름이면 8월쯤 흰가루병으로 거의 다 죽곤 하던 오이와 호박도 잎을 더 오래 유지하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주 더 수확을 이어갑니다. 이제 수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백알들이 범용 아스피린 한 통은 1토2달러 정도 합니다. 물 4리터당 한 알이면 한 통으로 400리터의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정 정원에서 2주 간격으로 시즌 내내 사용한다면 총 80볼 20리터 정도의 아스피린 용액을 쓰게 될 것입니다. 즉, 1.5달러를 주고 산 한 통으로 정원 전체를 한 시즌 내내 관리하고도 내년에 쓸 알약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용액
1리터당 비용은 대략 0.5센트입니다. 이를 정원용품점의 상업용 생물학적 살균제나 식물 면역 증강제와 비교해 보세요. 희석해서 30보로 50리터 정도의 가용 용액을 만들 수 있는 1리터 농축액이 보통 25달러에서 45달러 사이에 판매됩니다. 라벨을 읽어보세요. 많은 제품이 규산 칼륨, 구리 화합물 또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살리실산이나 그 합성 유도체를 주요 유효 성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40달러를 내고 사는 그 화학 성분은 아스피린이 0.5센트에 내놓는 것과 똑같은 신호 분자를 포장하고 브랜드화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그 제품들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제품들의 핵심 작동 기제가 이미 여러분이 거의 비용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량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농도, 물 4리터당 표준 325mg에 알약하날는 식물의 살리실산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SAR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뒷받침되는 범위입니다. 의혹이 앞서 농도를 2배로 높이면 정반대의 위험이 따릅니다. 고농도의 살리실산은 실제로 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잎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소량의 정확한 양으로 받도록 설계된 신호입니다. 그 점을 존중하세요. 한 알, 4리터, 10일에서 14일마다. 그 리듬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화단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아끼는 작물 하나로요. 꾸준히 적용하고 무엇을 보게 되는지 관찰하세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잎의 질감, 자라나는 색깔, 식물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방식 등을 말이죠. 면역 시스템을 풀가동하고 있는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조용히 자문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1990년대 초부터 동료 검토 과학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코넬이나 럿거스 같은 대학들이 데이터를 발표했다면, 세계 대륙의 연구원들이 결과를 재현했다면, 그리고 그 활성화합물이 전 세계 모든 약국에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놓여 있다면, 왜 대부분의 가정정권사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극적인 답변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경영진들이 모여 앉아 아스피린 연구를 은폐하기로 결정한 회의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조용하며 어떤 면에서는 더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발견 하나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농업 연구 자금은 상업적 이익을 따릅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식물 질병 저항성을 연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연구비를 신청합니다. 그 자금은 정부 기관, 재단, 그리고 점점 더 사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농업 연구로 흘러 들어가는 민간 기업의 자금은 주로 작물 보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로부터 나옵니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물학적 투입물 같은 것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범용 아스피린 한 알이 자신들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허를 내고 규모를 키우고 판매할 수 있는 다음 독점 제형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업입니다.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 타당한 일이죠. 그래서 SAR 연구는 견고하고 재현 가능하며 존경받는 학술지에 발표된 상업적 옹호자가 뒤에 없을 때
학술 연구가 머무는 곳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헌 속에 말이죠.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확인 데이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철물점 가든 코너에 서서 두 병의 살포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언어로 번역된 적은 없었습니다. 번역된 것은 화학 그 자체였습니다. 살리실산의 SAR 역할이 이해되자 그것은 상업용 식물 면역 제품의 전체 카테고리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분자는 합성되고 안정화되고 보조제 및 계면 활성제와 결합되고 독점 운반체와 석교 차트와 백분율이 적힌 전문가용 병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생물학보다는 브랜딩을 반영한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생물학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가격뿐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소농들과 함께했던 FAO 현장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쌀과 채소 재배에서 농약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아스피린 용액을 포함한 저비용 CR 프라이밍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현장 결과는 질병 발생률의 유의미한 감소와 화학 투입 비용의 측정 가능한 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영 예산이 거의 없는 농부들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작물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문서를 남겼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도적 관심을 유지할 만한 경제 활동을 창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흔히 그렇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왜 숨겨져 있는지, 악의가 아니라 무관심과 경제적 중력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그 지식을 발견했을 때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시즌에 $40를 쓰고 있는 옆집 이웃과 그것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학술지에, 현장 보고서에, 그리고 진지한 식물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구축해온 증거의 축적 속에 말이죠. 다만 그 연구 논문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정원으로 창고 문 옆에 놓인 물뿌리개로 옮겨주는데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하려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작은 뒷마당에서 식물을 길러왔고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시즌마다 말이죠. 거의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요. 더 적은 것으로 식물을 기르는 첫 시즌을 보낸 뒤에 찾아오는 특별한 기분이 있습니다. 더 적은 제품, 더 적은 개입. 날씨가 습해지거나 토마토 잎이 처음으로 노랗게 변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느끼던 더 적은 불안감. 그것은 정확히 흥분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무엇이죠. 마치 좋은 흙이 만들어지듯 서서히 쌓이는 안정감 같은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관된 결정들이 시즌을 거치며 쌓여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 하나로 갑자기 수확량이 2배가 되는 정원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당신이 돌보는 살아있는 시스템 사이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감에 더 가까운 무언가로 말이죠. 아스피린 방법은 그 변화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방법 그 자체보다 큽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병을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 식물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정원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뿌리 시스템을 압박하는 다져진 토양,
식물을 끊임없는 생리적 긴장 상태에 두는 일관성 없는 물주기, 곰팡이, 포자가 좋아하는 습하고 정체된 공기를 만드는 식재 강역 등 식물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조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원을 각각의 제품이 필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진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스피린 한 병 값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돈을 절약해 줍니다. 식물의 생물학을 우회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일하는 정원사들은 전반적으로 투입 비용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일하는 식물도 적어집니다. 늦여름의 무더위나 초가을의 습기처럼 보통 정원의 생산성을 끝내는 스트레스 기간에 식물이 더 건강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생산 시즌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뿌리 주변의 건강한 미생물 군집은 기능하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스스로 산리실산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물 면역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토양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계절 회복력의 모습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가꿀수록 더 강해지는 시스템 말이죠. 집에서 먹거리를 기르는 가족에게 비록 작은 공간일지라도 이러한 가치의 복합적인 효과는 상당합니다. 화학적 개입을 위한 반복적인 비용 없이 질병의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정원은 당신의 삶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정원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진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만료되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공급망, 가격 변동, 계절적 부족 현상으로부터 작지만 진정한 형태의 독립성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집 밖에서 자라는 식료품들이 원활한 공급망이나 재고가 있는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안도감을 말이죠. 그것들이 자라는 이유는 당신이 식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고 그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아스피린 그 자체라기보다는 당신이 이해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최신 제품 라벨이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으로 가꾸는 당신이 신뢰하는 정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단 하나를 골라보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작물 하나를요. 토마토나 오이 혹은 당신의 기후에서 자라기 힘들어하는 작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물 4리터에 섞으세요. 옮겨 심을 때부터 한여름까지는 2주마다 밑동에 주고 그 후 남은 시즌 동안은 가벼운 옆면 살포로 전환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극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인내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시간을 주고 관찰할 만큼 충분히 고요히 머문다면 정원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당신이 쓴 비용, 질병으로 잃은 것, 그리고 식물들이 힘든 주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되돌아보세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